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8단원,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 단원이고, 이번 시간에는 8-1 세계 여러 도시의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138페이지를 한번 먼저 봅시다. 자, 138페이지. 자, 생각 열기를 보면은 이제 뭐 세계 여러 도시 중 어느 도시의 모습일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각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그 랜드마크만 보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나라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런던 브릿지가 보이고 뭐 빅벤이 보이는 걸로 봐서 런던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걸로 봐서 뉴욕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니은은 지금 에펠탑이 있죠. 그래서 파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저 높은 빌딩을 봐서 이제 두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걸로 봐서 시드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상을 봐서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시의 의미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세계 도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도시의 의미입니다. 자, 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거주 공간이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많은 여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적인 거주 공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 아무래도 도시에 이제 뭐 거주지도 있고, 이런 거주지도 있으면서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이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 이러한 도시의 특징에는, 자, 첫 번째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인구 밀도가 높다. 즉, 방금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구 밀도가 어떤 그런 농촌이나 어촌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집약적이라는 건 뭐냐면 밀도 있게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토지 이용을 밀도 있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도시에는 이제 노는 땅이 없다는 거지. 노는 땅이. 그래서 그 조그만 땅에도 아파트를 짓고 회사를 짓고 편의시설을 짓고 문화시설을 짓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상당히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업무나 상업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 자, 우리나라만 해도 각종 정부 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회, 그런 헌법 기관들이 각종 다 도시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국회 같은 경우에 어디 있죠? 그렇죠. 여의도에 있고, 그리고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다 그런 어떤 헌법 기관들이 다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도시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 자, 문화 같은 경우도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뭐 뮤지컬, 이런 것들 보려면은 이제 도시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업무나 상업 기능이 상당 부분 발달되어 있다. 자, 세 번째. 자, 그럼 세계 도시란 뭘까? 자, 세계 도시의 의미.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의미하고요. 자, 중추적인 기능을 행한다. 자, 중추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적인 기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의 이제 증시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그런 월스트리트는 이제 세계 증시를 이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에 아주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세계 도시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뉴욕, 런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도쿄도 들어가요. 도쿄는 어디죠? 일본의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쿄도 증권 거래소를 이를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아시아 최대의 금융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쿄도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 중 하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세계 정치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도시. 자, 브뤼셀 이렇게 나와 있죠. 브뤼셀. 자, 브뤼셀은 어디냐?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 위치해 있고, 자,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뤼셀이 왜 이제 정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냐? 왜 그러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유럽 연합 EU 본부가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계 문화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 자, 파리입니다. 파리. 자, 파리는 어디죠? 그렇죠. 파리는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도 파리가 이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큰 도시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세계 도시 이야기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런던이라든지 아니면 도쿄라든지 뉴욕, 여기 보면은 최상위 세계 도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 도시라는 거는 뭐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도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런던, 도쿄, 뉴욕이 최상위 세계 도시다. 그리고 주요 세계 도시라고 하니까 뭐 여기 파란색 점이죠.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뭐 시카고, 그리고 뭐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데 파리, 로테르담 이런 데가 이제 주요 세계 도시고, 하위 세계 도시에 뭐 나머지 노란색 점인데, 자, 우리나라 서울이 하위 세계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왠지 최상위에 도쿄가 들어가 있고 하위에 이제 서울이 들어가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현실은 그렇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 자, 이런 세계 도시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각종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자본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의 자본들이 집중하는 도시다. 그래서 인적, 물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의 결절지, 중심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표 도시는 뉴욕, 도쿄, 런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39페이지의 활동인데, 자, 잠시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국제연합, 자, 본부가 있는, 자, 미국의 뉴욕은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수도 도쿄죠. 도쿄에는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하고 있다. 자,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이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다. 자, 이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개별적으로. 자, 도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브뤼셀은 여기고, 싱가포르는 이쯤이고, 카이로는 이쯤이고, 상파울루는 이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의 매력인데, 자, 지리적 위치와 그리고 자연 경관, 인문 경관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의 매력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세계의 여러 도시의 매력. 자, 첫 번째. 자, 지리적 위치 자체가 도시의 개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적 특성 자체가 이제 도시의 어떤 개성을 만들어낸다.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같은 게 있어요. 케이프타운. 자,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 굉장히 테이블처럼 평평해요. 이제 그 산 꼭대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거를 상상하기 쉬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케이프타운 산 같은 경우는 이제 꼭대기가 굉장히 평평한 운동장처럼 이렇게 평평한 테이블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쭉 펼쳐진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그런 지리적 위치 자체가 도시의 개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제주도도 그렇죠. 제주도도 어떤 자연 경관, 그런 지리적 위치 자체가 이제 도시의 개성을 만들어낸다. 자, 자연 경관도 이제 나오는데, 자,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만들어낸 어떤 매력적인 경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지리적 위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멋진 자연 경관이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인문 경관이다. 자, 인문 경관은 주민들이 만들어낸 오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경관이다. 그래서 이제 인문 경관은 인간이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경관을 인문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인문 경관이겠죠. 그래서 이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말한 이 케이프타운, 자,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산이 정말 평평하죠, 그렇죠? 산이 평평하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흔치 않지. 이렇게 이런 산과 이런 바다와 이런 도시가 갖춰진 도시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 자체로 이렇게 매력이 있다. 두 번째, 자, 이스탄불입니다. 자, 터키이고 지금 사진만 봐도 되게 윈도우 배경화면 같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이제 적절하게 섞인 어우러진 그런 독특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로 유명하죠, 이스탄불이. 자, 세 번째. 자, 고층 빌딩의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홍콩. 자, 홍콩. 자, 홍콩은 자,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멋있죠. 그쵸? 자,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낸 화려한 야경. 자, 이거는 무슨 경관이에요? 인문 경관이겠죠. 인문 경관이다. 자, 그리고 오로라의 수도 캐나다, 엘로나이프.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라. 자,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오로라가 근데 실제로 보기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오로라를 정말 본다면 정말 황홀한 기분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 경관으로 볼 수 있겠죠. 자연 경관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페루. 잉카 문명의 중심지다. 자, 페루의 쿠스코. 세계 배꼽이라는 뜻을 가진 쿠스코는 잉카 문명의 중심지로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가치가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본 거는 이제 세계 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쫙 한번 읽어보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